줌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니까 매우 반가웠어요. 자, 이렇게 원래 수업을 한 그 여러분들과의 그 시선과 시선에 대한 매칭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동안에 못 봤던 여러분들의 얼굴들을 보니까 굉장히 한편으로도 반갑고 한편으로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역시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니터만 보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렇게 못 돼서 좀 마음이 좀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 환경들을 봤으니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창업에 대한 아이디션을 제출했는데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뭐 오늘 낮에도 2학년 수업을 좀 했는데 물론 이제 2학년 후배라고 하더라도 좀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해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일종의 성의의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인턴십에 관련되어진 이 수업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또 여러분들의 직장을 손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서포트 해주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4학년 2학기 때 되면 항상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진출을 하게끔 굉장히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의 생활을 간간히 하면서 촬영, 편집, 연출 쪽의 영상 연출에 대해서 조금은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바로 저한테 이 수업을 들은 즉시 연락을 주면 바로 조인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정자의 경우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줌이지만 여러분들이 빨리 나한테 연락을 주면 지금 뽑고 있는 기간이니까 또 바로 연결이 돼서 바로바로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수업은 이제 편의상 만약에 비대면 수업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회사 간간히 오게끔 하는 그런 자유로운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끝나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면 자리를 좀 핸들링해서 매칭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서 그 전전주죠. 전전주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방송의 현암들, 스텝들, 이런 구성들에 대한 TV 구성했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은 이제 영화 프로듀서로서의 영화 제작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준비되어 있던 이 자료들은 좀 더 업데이트가 좀 덜 되어 있긴 하나 지금 영화 시장 자체가 죽어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다지 여러분들이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영화에 시장을 가는 친구들의 경우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비바라는 영화를 한번 봤는데 디바를 봤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뭐 엔딩 크리딧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잘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날은 뭐 특별하게 한번 보자 했는데 갑자기 제작부에서 제일 부장하는 친구, 그러니까 이제 사장 바로 밑에 주장과 제 제자가 거기 이름이 올라가 있더란 말이죠. 물론 우리 회사에서도 근무를 좀 하고 내 영화의 제작부 막내를 했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그 영화의 제작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흐뭇했어요.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현업에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자기 역할을 이해하고 있구나. 뭐 최근에도 간간히 연락이 왔었고 난 여러분들의 더 진료를 위해서 이 친구들한테 또 한번 누구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정말 미안한 이 친구가 아니고요. 전 다른 친구 애석하게도 그 친구가 가지 않는다고 갑자기 하루 전날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너무 난처해서 아마 그 이후로 여러분들을 부를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또 애석하게 하더라고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이 사회에서는 냉정하기 때문에 결과 중심의 주의라 결과적으로 누구의 약속을 어기거나 그거에 대해서 못 미쳐버리면 바로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뭐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있을 당시 때 내가 여러분들과 대하는 장면들 또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한 번 실수를 해도 나는 이제 그 다음 잘하겠지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도 회사를 한 현재 30년, 20년쯤 근무해 왔지만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내 또 다른 면모고 또 다른 모습이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관대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실수는 인정할 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실수가 인정이 되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상사나 자기가 소속되어져 있는 주변 사람들과 친해지세요. 그러면 자그마한 실수도 아휴 잘해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현실이고 사회입니다. 근데 트러블이 생기거나 그 사람 그들한테 실망을 주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꼬투리 잡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대인관계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인 건 누구한테 아부를 하거나 그러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모습만 보여주면 다시 말해서 진정성만 보여준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은 그다지 나쁘지 않는다. 내 앞에 요만한 이익을 위해서 그 상대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순간은 이익일지언정 미래의 지향 쪽으로 볼 때는 결코 득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 개인적으로 할 때 화를 내거나 또 여러분들한테 뭐 지시하고 이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그게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반감을 사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뭐 그런 교육적 패턴도 많이 바꿨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 마인드를 좀 바꿨습니다. 자, 그 카메라의 워킹 하나도 미학적인 이론 하나 더 많이 안다고 해서 결코 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내 앞에 현재의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케어를 해야 됩니다. 양보를 하거나 공유를 하거나 이렇게 돼야지 미래가 밝지. 저 사람을 해하고 내가 이익을 바로 취해야겠다고 해서 바로 그 이익을 취하면 그 이익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자기가 이익이 되니까 기쁘겠죠. 그렇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결코 그게 옳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나는 여태까지 회사를 많이 운영해 왔지만 그래서 그랬는지 한편으로는 그게 또 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한편을 해봤습니다. 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는 진정성을 보인다고 그러면 그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 용서하거나 그의 인정, 그에 대한 잘못을 감싸주고 하나의 식구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의 이익을 찾겠다라고 바둥거리면서 상대에게 불이익까지 줘버리면 그 순간의 이익일지라도 명 미래로 볼 땐 여러분들이 결코 그 자리에서 남아있지 않는 또 다른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 학생들한테 나는 인성교육들을 대면 수업을 할 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를 더 가르쳐 준다고 한들 여러분들의 인생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갖고 살아왔던 그 경험담 또 감동할 수 있었던 하나의 환경과 여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교훈으로 다가가서 마음 씀씀이를 굳게 쓰는 사람으로 발전이 되었을 때 그게 오히려 나는 득이 됐다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면서 사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일과 성취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취욕이 없어버리면 삶의 질을 못 느끼겠죠. 그냥 오늘 하루하루 잠자고 먹고 자고 자고 그 의미가 없는 거죠. 하루라도 누구랑 싸우고 이겨서 강하게 뭔가를 쟁취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쟁취 속에서 정당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미래는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너무 개인주의 사회고 핵가족인 사회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잃고 사는 것도 있습니다. 늘 항상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챙겨주는 부모님들이 나를 걱정하는 멘트 하나에 독소가 되는 말씀을 던지지 않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내가 내 주변에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기대하는 사람일수록 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두 사람이 바쁜 상황 속에서 발생됐을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보다는 나에게 좀 더 부담이 되는 사람들한테 약속들을 먼저 케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뒷전에 가고 착하지 않고 어떤 강한 것을 나에게 요구했던 사람들한테 더 말을 기울이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뭐가 옳은지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 것 같은데 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회가 바뀌어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만 알고 나 이외에는 배려하지 않는 사회적 풍조가 우리 전 세계를 다 강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의 포인트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만들어낸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인터넷 환경과 모바일 폰에서만 집중하는 개인주의적인 수상 시스템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이사가 오면 옆집에 떡 하나를 접시로 갖다 주는 그런 아름다운 풍속도 이제는 없어졌고,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푸념만 할 수 없지 않죠. 너무 착하게 살아도 옳지 않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너무 착한 사람이 대우를 받는 세상, 나는 그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현업에 종사를 하고 면접에 임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씀씀이에 대한 진정성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로 다가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영화의 제작에 있어서 시스템에 대해서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TV 스텝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설명 좀 하겠지만 오늘은 먼저 영화와 관련된 스텝들이죠. 영화는 방송 프로그램과는 달리 4대 보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방송사나 일반 직장들은 4대 보험을 명확히 해주죠. 이 4대 보험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할 것 같아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 다음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 네 가지가 우리는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4대 보험은 근로자에게 이득이 되기 위한 국가가 만드는 제도예요. 국민연금은 노후 때 내가 일을 못했을 때 연금을 통해서 내가 먼저 간 사람들에게 내 월급을 줬듯이 내 후발자인 뒤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월급을 주고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고 사는. 왜냐하면 늙으면 일을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경쟁을 못했다고 해서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사회적 보장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4대 보험을 들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면. 지금도 근데 영화 스태프들은 4대 보험에 취약하죠. 4대 보험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돈이 들거든요. 그 돈이 그 회사에서 본인이 반은 내지만 그 모든 혜택은 본인한테 가니까
회사에서는 월급 외적으로 50%에 대한 세금을 내가 대신 내준다는 생각 때문에 4대 보험을 하지 말자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불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아닙니다. 안 돼요! 이라 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4대 보험이 저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그거를 유정하세요. 4대 보험 꼭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선 이제 방송사나 이런 데 일반 기업들은 4대 보험이 다 되죠. 기본적으로 안 하면 국가에서 제도가 걸리니까. 근데 이제 영화 스텝은 프리랜서라 4대 보험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4대 보험을 들어주게 해라! 라고 하는데도 본들이 열악한 제작비에 의해서 만들어낸 현상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런 현상에서 여러분들이 영화 시장을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는 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합니다. 영화를 한다, 방송을 한다, 현재는 이제 미디어의 SNS의 바이럴 마케팅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환경들을 하는 온라인 영상 제작 피드로 갈 것인지 세 개를 다 권유한다고 할 때 가장 예술적이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곧 영화 쪽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영화는 배고픔의 원천일 수도 있어요. 물론 잘 나가는 몇몇 사람은 빼고. 그래서 나는 될 수 있으면 방송사에 취업을 하거나 온라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화에 대한 예술적 가치는 언제든지 쉬지 말고 해라. 병행해라. 돈은 돈 들어 벌고 예술활동은 예술하고 싶으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영화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부분들 한번 봅시다.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은 왜 많이 바뀌고 있긴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는 내용들은 전통 형태의 이용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바뀌어져 있는 환경들을, 근데 영화 시장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자, 영상 콘텐츠의 영역과 분류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끔씩 야, 너 뭘 전공하고 싶니? 아, 저 영상 미디어 전공인데요. 내가 질문하는 바는 그게 아니거든. 촬영이냐, 연출이냐, 감독이냐, 응? 또 미술이냐, 사운드냐, 이걸 질문을 하는데 항상 학생들은 저 영상 미디어 전공인데라고 나한테 반문을 합니다. 아, 내가 너무 건너뛰었나? 근데 이 정도만 되면 애들은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더욱이 문화기획과 연계성을 갖다 보니까 그게 더 문화 콘텐츠하고 더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촬영 연출 전공 중에 뭐 할 거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에는. 그만큼 내가 하고 싶어하는 목표와 의지가 별로 없다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것처럼 영상 프로덕션에서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업화가 되어 있고 회사도 조직이 바뀌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포스트 프로덕션, 여기서 말하는 과정에 대한 데이터의 얘기인 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고 단계별로 종사하고 있는 업체들이 존재해요. 포스트 프로덕션에는 CG 업체, 컴퓨터 그래픽 업체, 녹음실 이런 부분들이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경우에는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촬영은 카메라 한 대와 미술, 음향, 조명 이런 부분들이 직접 현장에 촬영하는 것을 그러죠. 이런 상황 속에서 프리 프로덕션은 개인 회사가 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면 되겠지만 영상 콘텐츠 관련 제작업, 여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화사, 독립 프로덕션 제작사, CF 광고, 영상 광고 제작사들이 이 영상 콘텐츠 관련 제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상 콘텐츠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은 유통, 그죠? 유통, 극장 운영, 뭐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영상 콘텐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디오 제작업과 비디오 배급업이 있는데, 이 비디오에 대한 배급업과 제작업을 과거에는 비디오, BVD, BV 테이프로 했었는데 지금 이게 뭘로 바뀌었죠? SO 내지는 플랫폼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영화 비디오 제작업이라고 서비스업이라고 하지 않는, 그냥 배급업이나
그러니까 비배급업이나 제작업은 그대로 있는데 영화 비디오라는 비디오 타이틀은 이제 없어졌다는 뜻이죠. 영상이라는 걸로 통합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으로 나눠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역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후반 작업 단계에 대한 영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쭉 나오고요. 제작사, 영화 제작사, 독립 프로덕션사는 영상제 콘텐츠 관련 제작업에 해당되는 업체죠.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업체들은 다 제작업에 해당됩니다. 영상 콘텐츠는 SO, BP, 이러한 사들이 영상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업체이고, 쿡TV, 하나로TV, SK 브로드밴드들이 다 이 콘텐츠의 서비스업들을 일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화 DVD 제작업이나 영화 비디오 제작업은 기술이 발달돼서 하장이 돼서 대신 이게 어디로 바뀌었느냐, 아까 말했던 것은 인터넷 플랫폼으로 바뀌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모든 제작업들이 글로 넘어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은 아직도 존재하죠. 우리 TNT 프로덕션이 방송 제작업이 존재해서 KBS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이걸 우리는 방송 프로그램성 제작업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회사에 대한 부분들의 운영을 한 3, 40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이라 할지라도 비즈니스 모델적인 창업을 해서 돈을 벌면서 나가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취업도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학기 동안은 창업을 하는 아이템들 하나씩 개발해서 발표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 위에 거에 영상 프로덕션에 대한 영역에 대한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키워보겠습니다. 기획 프로덕션과 기술 프로덕션으로 나눠지죠. 자, 기획 프로덕션은 아까처럼 비디오 제작업, TV 프로그램 방송 제작업, 영화 제작사 이런 부분들이 기획 프로덕션으로 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찍을 때 보면 자 보시죠. 보면 극영화 제작사, 우리 같은 진진 엔터테인 필름, 시네마 서비스, 태흥영화사, 우노필름, 강제기 프로덕션 이런 제작사들을 우리는 극영화 제작사 프로덕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프로덕션은 이제 없어져서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이 비디오 프로덕션은 오히려 플랫폼과 OPT 이런 걸로 전환해져 있죠. TV 프로그램의 프로덕션은 MBC 프로덕션, KBS 이런 프로덕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PPT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기 좋게 자 기획 프로덕션과 기술 프로덕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광고, CF 광고 프로덕션들 설명을 했고, 사실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했던 내용들에 대한 개념은 여기에서 집약됐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영상 프로덕션, 국제 영상, 가야 프로덕션 이런 부분도 있고, 이건 이제 프로덕션은 제작사인데 요즘에는 제작사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통합되어서 이것저것 다 하고 양면을 합니다. 전문성 있는 데는 이제 극영화 프로덕션과 TV 프로그램 제작사는 분류가 확실히 되어 있죠. 나머지는 확실히 되지 않고 광고, 홍보, 마이너 마케팅, SNS 영상 제작 이쪽으로 나눠져야겠죠. 기술 프로덕션은 이제 프리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나눠지는데 프리 프로덕션의 경우에는 비디오 아트, 시네마트, MBC 아트텍 이런 것들처럼 미술 지원하는 팀, 그 다음에 세트 디자인 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프리 프로덕션이고 또 극영화나 예술영화를 제작사하는 것도 다 프리 프로덕션을 가져갑니다. 포스트 프로덕션은 뭐냐? 끝나고 나면 편집이나 또 그거에 유사한 부분들. 근데 요즘에는 포스트 프로덕션이 개인화되어진 경향이 너무 많아서 과거에는 절대 집에서 못했었거든요. 지금은
기술이 더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DCP도 이제 극장 상영용 그 웬만한 기술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영하는 상영본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옛날에는 거의 뭐 엄두도 못 낸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CF 프로덕션, CM, CG 컴퓨터 그래픽, CM 프로덕션, CG 프로덕션. CG 프로덕션 요즘엔 CG 프로덕션도 많이 죽었죠. 특수효과나 에펙을 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이제 합니다. 종합 프로덕션도 많이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촬영 편지 스튜디오, 기자재, 카메라 셋, 조명기기 이런 걸 대여해주는 데를 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녹음 스튜디오. 녹음실은 그래도 좀 존재하는데 녹음실은 이제 부스를 만들어야 되고 방음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장비들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자, 이렇게 기획 프로덕션과 기술 프로덕션을 나누어서 프로덕션들의 여러 환경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갈 것인지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 메일이 들어오면 요즘에는 편집이나 에펙트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요청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길인데. 한 1교시는 여기서 끝내고 2교시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 오늘 2교시에 다시 만나뵙죠. 잠깐 쉬다가 들어오세요.